당신이라면 모두가 비웃는 순간에 실력 하나로 정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이름, 피부, 언어가 시험지보다 먼저 평가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준서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다.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등학교.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그는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시선에 숨이 막혔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그 속에서 그는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냈다. 이준서 학생, 앞으로 나와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교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만다 윌리스 교사.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준서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낸 적이 없었다. 항상 의심 가득한 눈빛, 마치 이 아이가 틀리기를 바라는 태도뿐이었다. 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조용한 짱깨가 이걸 푼다고. 피부색과 언어, 이름 하나로도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미국에서 처음 알게 됐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준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에서 그는 배웠다. 감정을 숨기고 실력으로 말하라는 것을. 칠판 앞에 선 준서를 향해 아만다 교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등학교 상급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복잡한 수학 문제를 써내려갔다. 모든 시험에서 만점이었으니 이쯤은 풀 수 있겠죠. 그녀의 말투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조용한 동양계 학생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분필을 쥔 준서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서울의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풀던 방정식들. 새벽마다 엄마가 가져다 주던 시원한 식혜.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아빠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준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번째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학생들도 이내 그의 손놀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식을 단순한 구조로 정리하며 전개해가는 모습.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마지막 답을 적고 돌아섰을 때 교실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만다 교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칠판을 바라보다 이내 준서가 써낸 풀이를 천천히 따라가며 확인했다. 한 줄, 한 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완벽했다. 이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서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에선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롱은 놀라움으로, 의심은 침묵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진짜로 그의 존재를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만다 교사는 혼자 교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준서의 시험지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정답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20년 교직 생활 동안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듯한 낯설고도 불편한 감정. 말도 안 돼. 뭔가 분명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계산기, 인공지능 앱, 아니면 다른 학생의 답안을 훔쳐봤을 가능성. 그 순간 과학 교사 벤 윌슨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만다, 그 한국 학생 이야기 들었어. 고등학교 상위권 문제를 풀었다고.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더 이상해. 평소엔 말도 거의 안 하고 창밖만 바라보던 아이였어. 벤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동양 아이들은 교육 방식이 다르잖아. 내 룸메이트가 일본인이었는데 하루 종일 책만 봤어. 아만다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일반화가 불편했지만 그 말이 전부 틀렸다고도 할 수 없었다. 확실히 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겠어. 더 길고 복잡한 문제로. 그녀는 결심했다. 같은 시각 학교 복도에서는 이미 이준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아, 걔가 실제로 저 문제 푼 거 봤어?
완전 천잰데. 하지만 모두가 칭찬만 하진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롱하고 누군가는 질투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 농구부 주장 제이슨이 준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 아니, 이준서. 수학 숙제 좀 도와줘라. 그의 말투엔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심보단 조롱의 기운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영어 잘 못해요. 그래. 근데 수학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던 순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만해. 걔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이며 물러났지만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준서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아만다 교사의 필체였다. 목요일 방과 후 특별시험 2대 3교실 반드시 참석 바람.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번엔 진짜 나를 증명해야 해. 목요일 아침 준서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이었다면 이미 아침 자습이 시작되었을 시간. 애틀랜타의 이른 새벽 공기는 낯설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오늘은 반드시 증명할 거야. 준서는 책상에 앉아 복습했던 수학 개념들을 되짚었다. 그의 손엔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수학 참고서가 들려 있었다. 매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속에는 그가 흘린 수많은 밤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평소처럼 시끌벅적했지만 준서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후 2대 3교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다. 교실 문을 열자 아만다 교사와 함께 수학과장 브라운 선생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녕, 준서. 오늘은 브라운 선생님도 함께 하실 거야. 브라운 선생이 덧붙였다. 이 시험은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넘어서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90분간 계산기나 참고자료는 사용 불가야. 준비됐니?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엔 두꺼운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복잡한 수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익숙한 패턴들이 보였다. 서울의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붙잡았던 문제들과 흡사한 문제 유형이었다. 처음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곧 그는 익숙한 세계로 빠져들었다. 수학의 세계, 논리와 질서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90분이 주어졌지만 그는 7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풀었다. 시험지를 내려놓고 손을 모으는 순간 진한 안도의 숨이 나왔다. 아만다 교사와 브라운 선생은 곧장 시험지를 채점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교실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바뀌어갔다. 놀람, 당황, 감탄 그리고 인정. 모든 답이 정확해. 그리고 풀이 과정이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훨씬 간결하고 명확해. 브라운 선생의 목소리는 깊은 감탄으로 가득했다. 아만다 교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의심하며 배치해둔 함정들도 복잡한 조건도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한 것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설 자리가 없었다. 준서야. 그녀가 처음으로 조용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순간 준서는 속으로 작은 떨림을 느꼈다. 인정. 그 단어는 그가 이국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손에 넣은 작은 승리였다. 말이 아닌 수식으로 조용한 열정으로 이뤄낸 증명이었다. 시험이 끝난 지 며칠 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한국의 진짜 천재래. 브라운 선생님도 인정했대. 계산기 없이 그걸 다 풀었다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왔다. 존경의 눈빛, 감탄의 속삭임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질투와 경계심도 함께 섞여 있었다. 농구부 주장 제이슨이
다시 준서를 불렀다. 이번엔 웃는 얼굴이었다. 야, 준서. 나 수학 숙제 좀 도와줄래? 표면적으로는 부탁이었지만 말투 어딘가에는 여전히 시험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해볼게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문제 풀이를 설명했다. 영어는 여전히 유창하지 않았지만 수학이라는 보편 언어로 그는 소통할 수 있었다. 아,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된다. 제이슨이 놀라듯 말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 교실에서도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이준서를 향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천재라는 호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을 존중했지만 그를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아만다 교사가 준서를 조용히 불렀다. 준서야, 혹시 방과 후 수학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 있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준서는 당황했다. 제가요? 근데 제 영어는 아직 부족한데. 아만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수학은 언어가 아니라 논리야.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나누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제안은 준서에게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겼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날 저녁, 준서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트터. 내가 미국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아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정확히 말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영어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넌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그 말에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어쩌면 내가 이곳에서 나만의 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튜터링이 시작되자 이준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다. 그는 이제 단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움을 전하는 별표 선생님 별표이 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 한켠에서 두세 명의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그들의 고개 끄덕임에 뿌듯함을 느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제이슨도 있었고 조용한 친구 에밀리도 함께하고 있었다. 너랑 공부하면 수학이 재미있어져. 에밀리의 말에 준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 한국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수학이 재미있다는 말은.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학 튜터로서 명성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자 익명의 SNS 계정에 글이 올라왔다. 진짜로 계산기 없이 그 문제들을 풀었다고 믿는 사람 있어. AI 앱 돌려놓고 천재인 척하는 거 아냐? 비아냥과 의심, 그리고 인종적인 암시가 섞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뿜어져 나온 냉소는 준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듯 날카로웠다. 다음 날 교실 안은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아 있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쉬는 시간 아만다 교사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준서야, 온라인 글 봤어.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그녀의 얼굴엔 제뉴인한 걱정이 어려 있었다. 혹시 이번 주 수학 과학 발표 축제 빠지고 싶으면 말해도 돼. 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발표는 학교 대표로서 여러 학교 앞에서 자신의 문제풀이법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금 포기하면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조용히 심호흡을 한 후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계속할게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전율이 느껴질 만큼 단단했다. 아만다 교사는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믿어.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할게. 축제의 날 애틀랜타 시립강당은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각 학교의 부스는 다채로운 수학, 과학 전시로 꾸며져 있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대 뒤편
이준서의 손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꼭 쥐고 발표 원고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수학 접근 방식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이 마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준서야. 뒤에서 들린 익숙한 목소리. 에밀리였다. 우리 앞줄에 앉아 있을게. 긴장돼도 내가 아는 걸 보여주면 돼. 아만다 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완벽한 영어가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해.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그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의 시선이 몰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처음 몇 단어는 떨렸지만 그의 눈이 첫 슬라이드에 도달하자 목소리가 바뀌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칠판에 두 개의 풀이법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하나는 미국식 단계 중심 풀이, 다른 하나는 한국식 직관 기반의 도식화 풀이. 이 방식은 더 빠른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의 순서를 단순화시킵니다. 말은 느렸고 억양은 아직 어색했지만 그 논리는 명확했다. 그의 손이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집중이 이어졌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가 터졌다. 곧이어 점점 더 커지고 더 넓게 퍼져나갔다. 전교생, 타교 학생들, 교사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완벽한 문장도 유창한 표현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교장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다.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준서. 뒤이어 브라운 선생님, 과학부 친구들,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학 발표가 아니었어. 이건 경계를 넘은 소통이었어. 축제가 끝난 다음 주 학교 복도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이준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수학 클럽 좀 만들어봐. 내가 리더하면 내가 바로 신청할게. 제이슨이 말했다. 다음 수업부터 한국식 문제 풀이법도 소개해줄래? 수학교사 브라운 선생도 부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다. 이제는 지식과 관점을 나누는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별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는 이준서 별표였다. 아만다 교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 널 의심해서 미안해. 하지만 덕분에 난 지금 교육자로서 다시 배우고 있어. 다음 학기부터 다문화 수학 접근법 수업을 만들 거야. 너랑 함께 준비했으면 해.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별표 자산 별표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본사에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 이번엔 가족도 함께 서울로 가는 건 어떨까? 준서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한국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 너도 보고 싶은 친구들 있지 않니? 그날 밤 준서는 서울 친구 준호와 영상통화를 했다. 아, 너 미국에서 대박났네. 축제 얘기 들었어. 너 이제 양쪽 다 접수했네.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한쪽만 내 집이 아니야.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 방학이 다가오자 학교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수학 클럽이 만들어졌고 준서는 공동 리더가 되었다. 미국식 문제 해결 방식과 한국식 직관 풀이를 함께 배우는 그 공간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되었다. 다니엘, 제이슨, 에밀리 모두가 모여 이 방법 진짜 신기하다. 우린 이걸 지금 처음 알게 됐지. 라며 토론을 나누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다르진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방학,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만다 교사는 그에게 물었다. 한국에 가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학원 불빛여, 그리고 식혜 냄새여. 하지만 이젠 그 향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하늘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진심과 노력은 언제나 통한다는 걸. 그리고 그를 진짜 빛나게 만드는 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당당히 안고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자신이었다.